네네. 아주 음향이 오늘 너무 안 좋아서 오늘 계속 끊어지는 또 소리가 끊어지는 그런 사고가 좀 일어났는데 양해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영식당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필 왜 여기서 끊어지나 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두 분 오셨습니다. 박영식 에디터 또 이상민 PD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소리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한데 해보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좀 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임성근 전 사단장 경로 처벌 경로설이어서 오늘은 이상민 장관 관련해서 또 경로설이 또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여당의 그 여의도 연구소죠, 여의도 연구원이죠. 이태원 참사에서 이상민 장관 경질 필요성 제기하자 대통령이 격려했다 이런 폭로가 또 있었습니다. 자,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은 뭐 아니다라는 입장이죠. 네.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용태 전 의원의 입장은 용산에 직보한 적 없다. 그리고 보고 직후에 경질된 적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명확히 밝혔고 2023년 3월 8일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시작되면서 그때 관뒀기 때문에 진수희 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상민 경질 하필이면 또 이름이 또 이상민이에요. 네. 이상민 장관. 불쾌합니다. 네. 그 눈빛 뭐죠? 예? 네네네. 이상민 경질 보고서를 네. 여의도 연구원 차원에서 용산에 올렸는데 대통령이 어떤 XX가 이거를 올렸어라고 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경질이 됐다라는 폭로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은 근데 조금 온도가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전 여의도 연구원장이었던 김용태 전 원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 해괴한 이야기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김용태 전 의원의 입장을 보면 국민 여론 등을 살펴서 참사 수습책 등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고 당 지도부가 용산에 올렸으니까 직보한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당 지도부가 용산에 올렸을 가능성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진수희 전 의원도 이 내용을 받고 나서 다시 반박한 게 아니다. 용산 쪽에서 불쾌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까지는 다시 재확인해 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양측의 입장이 좀 다른 것이지 이것이 만약에 주장 자체가 아예 뭐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실이 아니라거나 여기에 대한 해석은 조금 달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 사실이 아니다가 아닌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아까 궁금합니다. 그 전파 공격이 오지 않았습니까? 아, 전파 공격입니까? 이런 거는 예.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네. 이런 건 다 북괴의 공작입니다. 예. 북한이 정말 오물폭탄도 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 자식들 이거 잡히게만 해봐라. 아니 근데 그 우리 대통령도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잼밍을 해가지고 예. 네. 우리도 그거 잡아야 됩니다. 전파를. 아니 근데 그 영어를 잘하시는 어글시하게 분이 영어로 얘기하면 롱롱 타임하고. It's not the fact하고 It's different는 다른 거잖아요, 대통령님. 사실과 다르다. 하고 그거는 다르다. 저기 그 민병철 예. 어학원에서 물어봐야죠, 그거는. 네. 그래서 아무튼 예, 아무튼 그게 말씀해 중요한 주십시오. 게 아니고 말씀 주십시오. 예. 우리 그 참모들이 이제 그 원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그래서 그 운영위에서 참모들이 그 출석해가지고 네. 그 안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상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참조하시고 공세도 있을 건데 그래서 뭐 성실하게 제가 대응하고 답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일 궁금한 게 어떤 XX가 이거 올렸어를 하신 사실이 있긴 합니까? 내가 뭐 그 욕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참 그런 국민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집중해 주시고 네. 다음 그 할 얘기 많잖아요. 그거. 많아요? 예. 그러면 탄핵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 왜 합니까? 탄핵 얘기 좀 나 해야 참 됩니다. 이거. 여기 지금 해부로 공개 이후에 탄핵을 요구하고 그 청원수가 지금 한 8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막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보여드린 화면은 78만 5천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거의 조금 뭐- 전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봤을 때는 79만이 막 넘었습니다. 야, 79만이 네. 넘었다. 또 예. 이거 접속 불량 계속 생깁니다. 네. 서비스 접속 대기 중인 사람이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때문에
자, 박영식 에디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거 지금 국민의힘의 전 대변인 하셨던 분이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네. 이 어떤 숫자 자체가 그때 그 방송에 나왔을 때는 한 50만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200만이고 우리 국민의 숫자가 한 5천만 되기 때문에 네. 한 50만 정도의 그 동의 청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아직 어렵다. 그리고 더불어서 특정 정파성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청원을 할 수 있는 건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대기까지 하시면서 탄핵 동의 청원을 올리려고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뭐랄까 이 총선 이후에도 범야권의 표를 몰아줘서 정권 심판론에 기대서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는데 네. 지난 한 2달간 동안 전혀 해결된 게 없다라는 어떤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저희가 짚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인식이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 때문에 이게 더 오히려 어찌 보면 이런 움직임을 더 촉발시키고 있는 것 증폭시켰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속도를 보면 토요일 네. 오전에 45만이었고요. 일요일 오전에 65만이었고 지금 월요일 오전인데 75만을 넘었습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아마 오늘 안에 100만 명 그 동의를 얻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있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하. 이거를 근데 그냥 이렇게 순진하게만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또 법사위에 이미 회부돼 있잖아요. 그렇죠. 법사위원장은 또 야당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네. 얼마든지 본회의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게 지금 청원 움직임에 대해서 현 정부도 사실 쉽게 바라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안녕하십니까. 예. 조국입니다. 조국 장관 전 대표님. 총선 전 대표 아, 아닙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전당대회 이번에 합니다. 예, 죄송해요. 아직까지 현직 제 대표다. 실수입니다. 예, 화장실로 가십시오. 예, 예. 총선 대표 이후 네. 용산에서 검찰 출신 육상시들의 힘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김건희라 흰 육상시들의 힘은 더욱 세졌습니다. 세집니다. 예. 상시들의 끝은 역사가 보장해 줍니다. 이승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윤 정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시네요. 요즘 말씀 그렇습니다. 세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조국 대표님도 예. 원래 혹시, 셌습니다. 예. 우리 조국 대표님도 혹시 동의하셨습니까? 탄핵 동의 청원에 기다리면서 하셨습니까? 궁금해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이 지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잖아요. 예. 국민의힘도 좀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보수가 또 결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민주당하고 또 여당, 야당 어떤 입장인가요? 글쎄요, 좀 뭐 민주당은 지금 현재 구체적인 법률 위반이나 네.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이제 탄핵 소추안을 올려서 실제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미 탄핵 국면을 겪어봤기 때문에 언론 보도들을 좀 종합해 보면 지금 상당히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네. 물론 이제 탄핵 동의 청원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잘 반영을 하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좀 지금 신중한 입장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아까 제가 좀 전해드린 대로 약간 의미를 축소함과 동시에 이 심각성을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혜병 특검에 동의하는 일부 국민의힘의 젊은 의원들 네. 또 소수파로 불리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입장을 이 동의 청원을 굉장히 신중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실의 진전된 입장이나 해명이 없다면 아마도 좀 탈출구를 찾아보려는 입장을 차후에 보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아까 이 보수 결집의 말씀을 좀 주시긴 했는데 물론 결집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 쪽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쓴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면 대북 관련된 카드도 이미 썼고 동해 유전 개발 카드도 썼고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 쪽을 대통령이 예를 들면 정책적 측면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그런 전략도 이미 썼고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오히려 지지도가 떨어졌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도 대구 경북에서조차 부정 지지도가 근소하게 더 높습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보수 결집이 과연 가능할까? 이제 이 대목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접속 불가란 얘기가 네. 많습니다. 지금 댓글에서도 2시간씩, 3시간씩 기다린다.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79만 1,139명까지 왔습니다. 이건 뭐 엄청나게 지금 몰려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진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네,
원희룡입니다. 원희룡 장관. 원희룡이 시라니 아, 죄송합니다. 고소하세요. 야, 왜 그래? 화를 내요. 다음에 안 되면 고소하세요. 아니, 안 돼요. 한라봉을 던져버릴 수도 없고 이렇게. 한라봉을 왜? 죄송합니다. 예. 김지표 전 의장은 네. 정말 이재명식 정치꾼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적 폐륜, 그 인간적인 폐륜을 하고 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동안에 가졌던 일말의 호감 그리고 존경을 정말 전면 철회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회고록 사실관계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 정치적 미숙함입니다. 폐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사실관계를 얘기합니까? 정말 이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우리 고소하세요. 고소 얘기. 아니 그 고소는 진짜 대통령께서 김진표 의장을 고소해야 되는 거 고소하셔야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래야지 사실이 확인되는 거. 그게 폐륜입니다. 야, 정치적 폐륜을 하면 안 됩니다. 탄핵 초시계를 돌릴 생각입니까? 고소하세요. 아니 고소는 예. 코가 그 한라봉 닮았네. 네. 기왕이면 토마토를 닮게 토마토 닮았는 것 네. 같은데. 토마토 제주도에 있나요? 저희 토마토입니다. 뉴스 토마토. 뉴스 원희룡. 한라봉으로 바꿔요. 뉴스 한라봉. 한라봉. 야, 원희룡 전 장관. 공안증이 와가지고 지금 네, 큰일 났네. 공안증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야 지금 그만큼 여당, 특히 야당, 여당 지금 다 충격을 받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이 청원이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탄핵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쪽 탄핵도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죠. 다른 탄핵입니다. 아.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민주당이 지금 당론으로 발의를 했는데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 이동관 전 위원장 탄핵건이 있었죠. 네. 그때도 탄핵 추진 절차를 국회 차원에서 또 야권 차원에서 거쳤고, 근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기도 했고, 네. 또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넘어가기 전에 바로 이제 사퇴를 해버려서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저는 근데 이번에도 김홍일 위원장이 이제 이 사퇴 전략을 쓰지 않을까. 아, 사퇴 전략. 예. 유사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국회가 열리고 뭐 운영이 방통위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안들이 이제 또 논의가 될 텐데 아마 유사한 국면이 될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필리버스터를 또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김홍일 위원장은 이미 지난주에 공영방송 3사 2사 선임 개혁을 그냥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김홍일 위원장은 이동관 전 위원장과 똑같이 사퇴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가능성이 많이 이제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탄핵 관련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또 72시간 이내니까 아마 이번 주 내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또 사퇴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탄핵 소추안 자체는 뭐 무의미해지는 거니까 네. 이런 상황을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진단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퇴할 가능성 이동관 전 위원장 때하고 비슷하게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짚어 주셨습니다. 우리 동관이가 무슨 죄가 있나? 아, 또 잠깐만 언급되면 나오시네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목소리 듣고 여러분. 싶었습니다. 예. 정말 저는 국가를 위해서, 네. 나라를 위해서 뭐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일평생 헌신하고, 극하고 또 헌신하고, 극하고 그하고 또 헌신했습니다. 그하고 예. 그래요. 예. 아유. 그래서 예. 이번에 나경원 의원 만났더라고요. 만났습니다. 만나셨더라고요. 예. 고와 예. 사람이, 곱다고요? 사람이 곱다는 거죠. 사람이 고와. 뭐. 그 당과 정부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정말 좋았어. 아주 좋았어요? 경원이. 아유, 참네. 그 당을 강물처럼 잘 흐르게 할 사람이야. 민심에 도도한 강물. 녹조가 없어요. 녹초가 없습니까? 방송에는 근데 녹조가 좀 많이 껴있는 것 껴있는 같다는 것 같아요.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볼을 열어야지 그러면. 예? 볼을 열어야 볼을 사람이- 열어야 된다. 볼을 열어야 됩니까? 방통위에 볼을 열면은 좀 더 그 뭐랄까 야당 추천 인사도 좀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해야지 이게 정상 운영이 될 텐데, 요즘에 이게 그 방통위가 예전에 MB 시절만도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라고요? 거짓말 하실 때는 기침하시는 것 같은데. 예. 동건아,
예. 박영식 이거 아라뱃길에 못 꺼내라. 거꾸로 못 꺼내, 거꾸로. 농담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MB 전 대통령 또 갈게요. 나오시고 예 네. 조심히 가십시오. 자 지금 뭐 전당대회 얘기를 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지금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났다고 지금 전해지고요. 또 공안증이 계속 몰려오고 있어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4명의 어떤 경쟁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저는 뭐 각 후보마다 연일 고군분투 하시고 네. 각 지역도 막 방문을 하시고 뭐 아까 우리 나경원 나경원 의원께서는 우리 MB 그렇죠. 또 만나고 했지만 이게 뭐랄까 피파 랭킹 1위하고요. 네. 피파 랭킹 100위하고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보거든요. 아예 안 보죠. 예. 거의 뭐. 왜냐하면 예상되는 결과가 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경기를 안 보는 것인데 지금 전당대회도 뭐랄까 많은 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흔한 그림을 다시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배신자 프레임 또 등장했고요. 네. 그리고 뭐 공안증 얘기나 이미 뭐 어쨌든 대표는 한동훈, 어쩌다 보니 대표는 원희룡. 이제 요 두 가지로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누가 피파 랭킹 1위냐 100위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상되는 경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의 관심도가 좀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제도권 언론에서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기출을 주목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결과가 어느 정도 좁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 시나리오 자체가 별 재미가 없다. 그래서 흥행에 좀 힘이 빠져가는 그런 단계가 그런 아닐런가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특히 공안증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이 무섭다. 한동훈 위원장의 독주가 계속 제가요? 예. 제가 그렇게 무서운가요? 안 무서워요. 저는요. 예. 안 무서운가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 무섭지는 않은. 모르겠어요. 어느 기자시죠? 저는요. 이번 전당대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지 서로 헐뜯고 인신공격하고 마타도어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 정말 당과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나왔다. 원희룡입니다. 같이 나왔어요. 같이. 같이 나오셨어요. 공안증 맞습니다. 맞고요. 정말 처음 가보는 이 불안한 이 초보 운전자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 당원들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끝입니다. 뭐 그렇게 끝내 한동훈 위원장이 답변 또 하셔야 답변 또 되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두 개, 예. 인신공격성 발언은 이제 예. 그만하는 게 좋겠죠. 예. 공안증 맞다니까요. 고소하세요. 제가 고소를 왜 합니까? 고소하세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톤이 많이 다른데 이렇게 이 가능하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톤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네, 아 근데 신기하네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 저 두 분의 지금 아주 짧은 배틀이었지만 예. 가상 배틀이었지만 가상 배틀이지만 저는 본격적인 TV 토론이 이제 되면 본 게임에 돌입하게 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독주 양상도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고 어쨌든 지금 이제 조직표가 모아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의 어떤 이 지지도가 좀 더 많이 상승해서 두 사람 간의 어떤 결선 투표로 넘어가고 나중에 진짜 어쩌다 보니까 대표는 김기현이 됐듯이 아하. 어쩌다 보니 아하. 대표가 원희룡이 되는 그림으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지금 열려가고 있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재밌는 것은 이게 지금 전당대회의 이 상황을 보면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요.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요. 뭐 물론 낙선되긴 했지만 원희룡 전 장관도 그렇고 네. 다 한동훈 전 대표의 얼굴로 총선을 치렀던 분들 아닙니까? 그때는 치렀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 후보들이 너무 한동훈 싫어요, 전 지금은. 위원장 섭섭하게 네. 말이죠. 예. 마타도어, 예? 정치 초보,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니까 저런 식으로 저런 박영식이가 한동훈이한테 줄대봤자 아니 제가 언제 칭송해봤자 박영식이는 레밍밖에 안 되는 겁니다. 레밍이죠. 박 레밍으로 이름을 개명하세요. 레밍. 이번에도 당대표를 잘못 뽑으면 우리는 또다시 10년 야당의 길로 걸어서는 겁니다. 아, 이거. 이회창이가 YS를 버리면서 우리는 야당의 길로 들어앉았고 민주당이 이제 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버리면서 똑같이 10년 야당의 길을 걸으시오. 예.
여당은 좋으나 싫으나 대통령을 안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말을 전하고 싶고 또다시 그런데 총선 참패의 조범을 얼체기 잡아더라고 예. 대통령하고 다른 길하고 그러려고 간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화가 잔뜩 나가 있습니다. 한동훈 총선 참패 주범들이 러닝메이트라고 해가지고 오늘로 나와서 국민들과 당원들을 현혹해가지고 오늘로 나와서 그 진정원지 빵해빵하던 사람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경험도 없는 사람을 가지고 아유 화가 나셨습니다. 시장님. 예. 정신 차려야 된다. 정치 미숙한테 박영식이처럼 저렇게 레밍처럼 내 형님 내 뭐 누구님 이렇게 딸랑딸랑 하실 시간 없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참. 인자. 제가 언제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을 그렇게 비호했어요? 방금 그랬잖아. 알겠습니다. 참. 예. 아니, 근데 저는 저 패배 꼬여가지고 꼬였어요. 아니 저는 근데 가만 홍준표 유승민이 같아. 수빈 얘기를 합니까? 근데 저는 홍준표 시장님처럼 예. 저렇게 강하게 네.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공격을 하는 순간 네. 저는 이 마일리지가 정립이 된다고 봅니다. 동정 마일리지가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분명히 있거든요. 네. 지금 나머지 3명의 주자한테도 지금 때려 맞고 있는 형국이죠. 게다가 이제 그 꼭 중앙 언론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예를 들면 뭐 우리 김태흠 충남도지사라든지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굉장히 고가워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보면 사실은 때리면 때릴수록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동정론도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더 커지는 것 같다. 이러다 보면은 예. 80대 20 중에 물론 당심이 민심을 견인하는 그림이긴 합니다만 민심 20%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작은 표 차인 20%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다 몰려갈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렇게 한 전 위원장을 강하게 때린다고 한들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환입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의제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또 부정선거입니까? 또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이번 사전투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당 예. 사퇴하십시오. 예. 여당 당대표 선거에서 네. 3명의 후보가 부정선거를 바꿔야 된다. 네. 이제 우리가 외쳐왔던 그 얘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정선거는 막아야 된다. 그 얘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시네요. 그 얘기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아니 부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보, 색소폰 가져오세요. 부정. 예. 고맙습니다. 부정 네. 전화 왔습니다. 부정. 아, 여보세요. 누가 장난 전화합니까? 아, 예수님입니까? 사퇴하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야. 자 지금 야.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는데 아. 우리 한교안 전 대표도 말씀을 좀 주셨고요. 그렇다면 정말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말 4%에서 정말 끝까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럼요. 김기현 전 대표 한번 볼 수 있나요? 정말 보고 싶어요. 저는 목소리 듣고 싶고 요새 예. 잘 안 보여서 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법사위가 지금 어지러운데 왜 또 울산에 있는 저를 부르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리워요 가끔.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요. 저는 순순히 제 힘으로 당대표 됐잖아요. 어? 예. 정- 아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했는데 정말 낮은 지지율에서 이겨내고 계란이 알 깨가 나오듯이 됐잖아요. 아닌가?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 뭐 이주 심판론이니 이런 거 해가지고 실패했던 사람 다시 나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왜 나온지 지금 의심스러워요. 왜 웃어요? 아, 좋아요. 우리 김기현 전 대표님을 보면 누구를 지지할지 늘 궁금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구 혹시 지지하시는지. 저는 당원의 뜻을 따라야죠. 그렇게 그 협잡을 해가지고 반을 딱 갈라놓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저 좌파식으로 하는 거죠. 저 자유우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가볼게요. 예. KTX 시간이 늦어가지고. 울산 다녀오십시오. 예, 다녀오십시오. 자, 전당대회 얘기 좀 했습니다. 민주당도 조금 얘기 좀 나눠보죠. 예.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 뭐 원희룡 뭐 다수 싸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민주당은 좀 당대표보다는 최고위원 선거가 흥행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친명 최고위원들의 경쟁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친명 일색인 것도 일단 맞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언론 보도 종합을 해보면 최고위원 의사를 밝히신 분이 10명이 넘습니다. 아, 진짜 많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정치는 세력으로 저는 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세력의 가장 큰 거목과 함께 정치를 하는 것이니까 이재명 대표를 전면에 내걸고 내가 진짜 친명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이잖아요. 근데 네.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저는 이 최고위원 분들이 자신이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것을 하겠다, 어떤 비전과 가치 이런 주장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너무 이제 내가 진짜 이재명 대표를 전격적으로 서포트할 진짜 친명이다, 찐명이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경쟁보다는 최고위원으로서 당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요. 네. 대부분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 좀 의미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재명을 위한 선거로 비춰지는 것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할 측면이 있고요. 뭐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 대표를 연임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되는가, 당내에 이제 관심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근데 다만 최고위원으로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10명이 넘는, 일단 몇몇만 좀 읊어드리면 네. 강선우, 김병주, 한준호, 정봉주, 김민석, 전현희, 이야. 민영배, 이성윤, 이거 플러스 알파로 더 있습니다. 더 이러다 있죠? 보니까 누가 더 친명이냐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보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 네. 대표님, 이재명 대표님. 네, 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두 가지만? 세 가지 하셔도 세 가지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예. 싫은데요? 아니, 두 가지 한다니까. 예, 예. 두 가지 하십시오. 아니, 그 트위터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거기다가 그런 걸 올렸어요. 이 전화 문자 이런 거 좀 그만해달라. 응? 아니, 시도 때도 없이 문자하고 전화 오는데 이거 응원과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겁니다. 아, 예, 이제 뭐 아무래도 이거 수십 년 속에 전화번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거 바꿔야겠어요. 네, 좀 요즘에 너무 바쁜데 마음 쓸 일도 많고. 네. 제 순수하고 좀 착한 남자잖아요, 제가. 그런가요? 그런가요? 믿질 않는 눈치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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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옛날에 그 SBS 그 동상이몽 다시 봐봐요. 예. 아니, 얼마나 착한 남자인데. 착한. 어쨌든 뭐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네. 뭐 문자고 이런 거 너무 상처 많이 받으니까 예, 많이 보내지 마시고 예, 잘 이겨내겠습니다. 네. 아, 두 가지가 그게 답니까? 두 가지 하신다고 아까. 끝이죠 뭐. 아, 끝이군요. 전화하고 문자 이런 거. 아, 전화 문자. 전화 하나, 문자 두 개. 하나. 두 개. 예. 세 가지 뭐 할 줄 알았나? 자, 이재명 대표 나오셨으니까 예. 당대표 선거 얘기 좀 하면 없습니다. 이인영 의원 불출마했고요. 김두관 전 의원 출마.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두관 전 의원 낙선하셨잖아요. 네. 안타깝게 아주 근소한 초의로 낙선을 하셨기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 전당대회에 얼굴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저는 김두관 전 의원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근데 김두관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그건 좀 다른 문제다. 것 같아요. 네. 분위기는 뭐 조금 경쟁적으로 바뀔 수 있겠지만 김두관 의원이 이제 흥행의 불쏘시개가 되려면 사실상의 반명의 포지션을 가지고 강하게 이제 공격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김두관 전 의원의 어떤 성정이나 어떤 성격이 좀 온화하신 분인 걸로 알고 예, 있어서 좀 그런 측면도 있죠. 강하게 강하게. 예전에 과거 박용진 전 의원만큼의 어떤 강한 반명 프레임으로 싸울 수 있을까? 이제 그거는 좀 싸울 수 있느냐. 의문인 것 같고요. 예. 살신성인의 자세로 흥행의 불쏘시개가 되실 거면 반명 프레임으로 가셔야 될 텐데,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호흡을 맞췄던 그런 전례가 있어서 과연 이번 전당대회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 그건 좀 의문스럽다. 네네. 자, 그럼 전 대표를 지냈던 네. 송영길 대표. 송영길 오늘 안녕하십니까. 나오실. 예. 정말
전직 민주당 대표로서 통안의 심정을 가지고 이 가슴팍에 소나무 송자 새기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제가요 예. 속보 보셨습니까? 예? 속보가 있습니까? 속보가 있어요? 제가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 미국의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돈을 벌었습니다. 저기 가로 세로인지 세로 가로인지 좌우 앞뒤인지 하는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저를 향해서 뭐 베트남에서 뭘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걸 갖다가 제가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에서 네. 배상을 나보고 해라. 아. 송영기한테 1,000만 원 배상해라. 아, 예. 돈 내라 이놈들아 물병을 던지기 전에. 물병을 던지기 그래서 1,000만 원 배상해라 그래서 아, 1,000만 원 큰일 벌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이놈들 어쨌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아. 통안의 심정으로 코모도스 황제를 생각하면서 정말 막시무스가 칼에 찔리면서도 그렇게 아우구스투스. 그건 안 나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아우렐리우스. 예, 아우렐리우스가 고니시 유키나가 고니시 유키 작통권도 하나도 회수를 못하는 그 소나무를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직불을 뜯어먹는 심정으로 정말 통안의 심정으로 기소독점주의 이걸 없애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너무 길게 해가지고 방송 시간에 오바가 시시야 아빠가 보고 싶다. 예예예. 아, 이미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시시 귀엽습니까? 예. 시시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물병을 던지고 싶었어요. 아이 진짜 던지지 마십시오. 물병을 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 예. 당왜 다 탈당하는 겁니까? 아유 탈당 소남이고 우습습니까? 아닙니다. 살짝 우습긴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송익을 전 대표까지 나오셨습니다. 전당대 얘기 좀 했고요. 자, 뭐 마지막으로도 나오실 분 좀 없습니까? 저쪽 김성태 의원 목소리 한번 듣고 그냥 마무리 좀 하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맞아. 저 외통위원장 떨어졌어요. 떨어졌나요? 누가 됐대요? 김석기 의원이 됐는데요. 기분 나쁘세요? 아니, 25표밖에 못 받으셨는데. 나쁘냐 물어보면 그 질문이 기분이 나쁩니다. 죄송해요. 예. 야 놀리냐라고 답변 드리고 싶은데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오히려 그 영식아 너 혼날래? 내가 왓튼 스쿨의 불주먹이야. 농담이고요. 예. 정말 농담이죠. 저는 기분이 좋고요. 뭐 오히려 그 시급한 대한민국에 해결할 문제가 많습니다. 네. 온 지구가 저를 응원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그 지구가 저를 응원할 때 어떤 소리를 내는 줄 아세요? 지구가 응원한다. 안 전 대표님을 응원할 때 응원할 때? 어떤 소리? 예, 얼스. 얼스. 아, 치얼스 할 때 얼스. 네. 얼스. 재밌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구가 안 전 대표님을 응원하는 거 아셨으면 당 대표를 나가시지 왜? 그러니까요. 외통위 같은 거 하다가 하지도 못하시고 그런 망신을. 저 자식 뭐 던질 거 없습니까? 자꾸 던지는 거 좋아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예. 뭐 어쨌든 뭐 아쉽게 됐네요. 네. 그러나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십시오. 예. 예. 25표. 예. 떨어질 줄 몰랐네. 끝까지 알겠습니다. 재수가 없을라니까. 예. 안철수 의원 못 보고 갈 뻔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식당 중간에 좀 소리가 좀 그래서 어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많이 봐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박영식 에디터 또 이상민 PD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